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좀 준비한 내용을 추려가면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지금 공화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로라 루머라는 여성과 31살의 극우 어떤 액티비스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아무튼 굉장히 그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 사람이 러시아가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좀 앞당긴 그런 라스푸틴과 같다. 남자와 여자로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표현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어제는 보니까 무슨 뭐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이 여성이 지금 음모론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게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데 아무도 두 사람 관계를 빼어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부터 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로라 루머를 막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하니까 또 아마 무슨 얘기가 들렸는가 보죠. 나중에는 소셜미디어엔 조금 다른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음모를 대통령 후보 자신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은 더 중요했었던 것은 해리스 대 트럼프의 토론.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충분하게 했는가? 그리고 이제 변한 여론, 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뭐 지지층의 변화도 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아주 찔끔찔끔 말씀드려서 조금 충분하지 않다,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는 일반 연예인들의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 지지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심층 보도 같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 어제 처음으로 솔로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 체크를 조금 해야지 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박 13일이었던가요? 아무튼 2주일 정도, 13일 이 정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항상 유명하죠. 기자들에게 비행기 안에서 한 얘기 가운데 미국 대선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뭐 3대1 토론이다. 오늘의 미국 그 댓글을 보면은 뭐 이어폰을 꽂았다.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에 뭐 귀걸이, 그게 뭔가 뭐 말하자면 치링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질문지를 ABC에서 줬다. 뭐 이런 문제 등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또 지난 몇 주일 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매주 한국 날짜로 금요일입니다. 한국 날짜로 금요일이면 서울경제신문 일면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사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경제 텔레비전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 그것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무서워서. 거기에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 공화당 측에서 토론 이후에 불만을 가진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분석을 해놨고요. 가능하면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서울경제신문 일면,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그냥 서울경제신문을 찍으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스조차 이겼다고 얘기를 한 그런 그 토론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말씀도 못 드렸어요.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추석이요. 여러분들 정말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어제 보니까 어떤 사진에 복숭아가 한 개에 5만 원이요? 그런가요?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 이런 여러 얘기들도 있던데 우선 미국의 대선 뉴스를 들으시려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어폰에 뭘 꽂았다. 이건 제가 그 방송에서 서울경제신문 그 사이트에서 안 한 게 있는데 그 노바 H1 오디오라는 이어링 그 해리스 후보가 진주 이어링을 이렇게 끼웠잖아요. 좀 그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도청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로라 루머, 극우 음모자와 트럼프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로라 루머라는 31살이더군요. 여성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본인을 개인을 정의할 때 백인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플로리다주 선거구 바꿔서요. 2번 예비선거에 나갔다가 연방 하원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를 했는데도 떨어졌고 전에 알렉스 존스의 인포월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서 이거 가짜야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이 여성을 트럼프 캠페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자문들과 보좌진이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해서 캠페인 안으로 들여오지는 못했고, 그러나 누구도 이 두 사람 사이를 떼놓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아침에 방송한 이후에 굉장히 심층 보도가 많았는데요. 막을 만한 사람들이 또 이걸 막을 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책 때문에 캠페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직업인이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이 로라 루머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백악관에 들어와서 어떤 공보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에 매달려서 이 여성을 완전히 떼놓는 것을 끝까지 막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다만 캠페인에 공식적인 직함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마랄라고를 이제 자주 방문을 합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고요. 마랄라고를 자주 가서 만나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후보로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더라도 개인적인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함께 여행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세기에 태우고. 이게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아이오와주의 예비선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음모론 같은 것을 퍼뜨리냐면은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공유 자동차 회사에서도 금지당했고, 벤모, 페이팔, 고펀드미도 다 이 여성을 차단시켰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 같은 모든 곳에서 차단당한 사람을 측근으로 트럼프 후보가 같이 옆에 딱 붙어서 함께 동행한다는 게 충격인 거죠. 제일 충격은 뉴욕의 9.11 바로 그 사건. 어떤 그 행사들에서 대통령도 있었고 해리스 부통령도 있었고 트럼프도 있었고 나란히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고 하는 그때도 이 여성을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이 여성의 가장 음모론 중에서 유명한 게 9.11 테러 사건이 인사이드 잡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제일 중요한 음모론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어떻게 공화당의 후보가 저런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가 있지? 이 신성한 날에, 이 신성한 장소에 엄숙한 이 같은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양심이 없다. 충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밖에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일 그 하루 전날 중요했었던 것은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제일 약한 골이었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고 이웃 것들의 것도 먹고 한다는 이 자체를 바로 이 로라 루머가 먼저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도 백스테이지에서 트럼프 후보가 토론할 때 기다리고 있었고요. 스핀룸에서도 같이 있었고 이 스핀룸은 보통 미디어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론에서 이긴 사람은 안 갑니다. 토론에서 분명한 승리자는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설명하려고 내가 진 게 아니다. 이긴 거다. 해서 트럼프 후보가 가서 3대 1이었다 등등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 여성은 2015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로 가장을 했습니다. 가장해서 캠페인 직원들이 캐시 받으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캐시 기부금을 받도록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에서 오랜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가려줬고 가려줄 수 있는 만큼이었는데 이건 트럼프의 그 전용기에 전세기에 멜라니아 트럼프는 없었는데 그 중요한 때 이 여자가 딱 타고 있고 9.11 현장에도 딱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 하는 거죠. 해서 공화당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이슬람은 암이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뭐 예비선거에 트럼프와 함께 결혼했던 이 사람의 와이프도 젊은 사람 암 걸렸었잖아요. 그 암도 뭐 과장했다고 남의 병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전에 트럼프의 kell리안 코너웨이라는 대통령이었었을 때 대한 사실 이런 걸 제일 먼저 얘기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였죠. 그 여성 남편인 조지 코너웨이는 트럼프 떨어뜨리기 운동을 했었고 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로라 루머는 그 딸을 kell리언 코너웨이의 딸을 스스로 목을 매라 뭐 이렇게 요구 아닌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하원에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보호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로라 루머와 같이 다니면 안 된다. 린지 그레이엄도 이 로라 루머와 같이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라 루머는요. 보통 미국에서도 대체로 허리 아래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이거 트럼프랑 말하자면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여성이 트럼프가 본인의 아래 허리를 옷 다 뒤에 등 파져 있고 하는 거 입고 있는데 꽉 잡고 뭐 이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이 여성이 고소도 했어요, 어제. 그런데 이 여성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허리 아래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본인이 이제 불륜을 막 저지르고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해서 남편과 결국 이혼했잖아요. 그런 얘기로 공격하고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이고 트럼프 후보와 굉장히 가깝죠. 이 사람이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남자인데 군 출신이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공화당에도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부 총질 같은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저 로라 루머와 같이 엮이면 내가 너무 힘들다 해서 공격들을 잘 안 해왔습니다. 이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을 때 내가 뭔가 엄청난 아주 그 피해를 볼 것 같아 해서 그냥 피한 것과 비슷한 거죠. 비슷한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maybe 서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맞으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는 바이든의 기획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카멜라 해리스는 뭐 마약을 사용하는 매춘부다 그리고 친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자궁이 손상돼서 그럴 거야 나 거기에 베팅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130만 명, 뭐,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보수에서 이 여성을 인터뷰하다가 그냥 마이크를 내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막 기소되고 그랬을 때 막 분노하잖아요. 보수에서. 그러니까 사회자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민주당은 다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는 뭐 나무에 목을 매달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이 정도의 여성이거든요. 31살, 누구는 러시아의 그 옛날에 니콜라이 2세가 좋아했다가 나중엔 처형당했죠. 뭐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괴승이라고도 하고 하는 라스푸틴의 비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정실 정치 뭐 이런 것 좀 조금 하다가 아무튼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캠페인 기간 내내 아무도 떼어놓질 못했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도 이걸 이제 결국은 떼어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다 이 사람이 공개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이제 7주일 정도 남았는데 본인의 지지층을 만 갖고 간다 하면 that's okay. 그러나 중도층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이 그 선거 캠페인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그 루머라든가 음모를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5천만 명 정도, 한 뭐 열 몇 명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사람들을 쫙 모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합치면 그 사람들의 서브스크라이버를 합치면은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을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는 무슨 뭐 피자 게이트 민주당이 워싱턴 DC에 피자 가게 차려놓고 어린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 같은 얘기들을 막 비밀리에 성매매 그걸 운영을 한대요.
아니, 정치인들이 미쳤습니까? 그걸 하다니? 당장 잡혀가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께서는. 그리고 선거 부정론자도, 이 트럼프가 지금 요즘 이렇게 커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소셜미디어 전사가 돼줘서 고맙다 하면서 maybe 이 로라 루머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결국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누구랑 또 인터뷰를 합니다. 우파랑. 그럼 아직 싱글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네, 싱글이에요. 제가 전에 누구 남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 남자가 자신보다 트럼프에 더 집중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당연하지. 트럼프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어, 당신보다는 나에게는 트럼프가 더 중요해 해서 뭐 헤어졌다고 하던가요? 이런 얘기. 그리고 당신이 트럼프보다 우리 이렇게 데이트한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적인 뭐 illusional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격 장애자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끝나야지만 된다. 지금 트럼프가 나의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의 입김이 뭐 있을지도 모르죠. 공화당의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에서도 이 로라 루머가 X 등을 통해서 X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다시 얘기해라 하고 풀어줬거든요. 이 로라 루머가 만든 비디오 영상 같은 거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뭐 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짜만 만들고 하거든요.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본인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로라는 나를 강하게 지지해왔고 로라가 아주 강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최근의 루머 발언은 나 모른다. 그러니까 카밀라 해리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 그거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카레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데요. 백악관에 카레 향기가 퍼질 것이다. 오늘 저녁에 카레 먹을까요? 냉동실에 카레 있는데 해놓은 거. 뭐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나 잘 그런 얘기 못 들었고 나는 로라를 통제하지 않고 로라는 원하는 것을 말해야지 된다. 내가 무엇을 말해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오후에. 그랬더니 소셜미디어에 나는 그 로라가 한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의 캠페인을 위해서는 일하는 게 아니고 개인 시민으로 오랫동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옹호를 합니다. 로라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와 파시스트가 나를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탐 틸리스 상원 의원이 로라 루머는 공화당조차도 분열시키는 정말 역겨운 쓰레기를 시리즈로 내놓는 미친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해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 후보가 뭐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본인의 전세기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트럼프가 인바이트 했는데. 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후보는 다시 IT 이민자가 이번에는 또 뭐 거위를 훔친다네요. 그런 그 주장을 했거든요.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하면서 공원에서도 호수에서도 심지어 애완동물과 함께 걸어가는 거위도 훔친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IT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 이웃의 애완동물까지 다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처음 퍼뜨린 사람이 여성인데요. 지금 너무 후회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너무 후회스럽다. 이웃집 고양이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뭐 IT를 공격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도 막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도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하이오주 그 컬럼버스에서 한 남자가 죽은 거위를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사연은 모르죠. 캡션이 없었어요. 그런 사진이 있었고 그걸 이제 컬럼버스인데 컬럼버스와 스프링필드와는 다른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스프링필드가 아닌 켄턴이라는 곳에서 고양이를 죽이고 먹으려고 한 혐의로 어떤 여성이 체포됐잖아요. 이것은 그 케이스, 이 여성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여성이지 IT 출신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건 트럼프가 자멸한 토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카멜라 해리스가 자멸시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겠죠. 이건.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 이 아주 잔잔한 글씨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정만 보면 되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서서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트럼프가 스스로 녹아내렸잖아요. 녹아내려서 아주 작아졌죠. catch and decrease라고 미국에서 표현하는 잡아서 사람 작게 만들어 보이는 이런 것인데 그런 말을 스스로 했잖아요. 뭐 카멜라 해리스는 마크시스트다. 그리고 내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초대받아서 연설했었던 것 뿐인데 그리고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나는 읽어본 적도 없고 또 뭐가 있습니까? 2020년 부정선거는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낙태를 9개월에도 시킨다. 민주당은. 그리고 스프링필드에서 좀 전에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먹는다.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네요. 역사상,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그런 무슨 뭐 랠리 같은 것을 했다. 스스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시사만평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카멜라 해리스가 좀 이상하다고 익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공화당의 수백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카멜라 해리스의 손을 좀 보세요. 이 들고 있잖아요.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것을. 해서 in Springfield, 오하이오주의 eating the dogs, eating the cats. 그래서 이게 나사를 조금 풀어줬더니 스스로 완전히 나사가 튕겨져 나가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완전히 이 대통령 토론에서 자폭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표현을 할 때 이거 예전에 유럽에서 트럼프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많이 표현했었던 건데요. 풍선에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한 기저귀찬 해서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폭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게 이제 토론에 관해서는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시사만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디베이트라고 써있는 이 링 위에서 트럼프를 이제 들어 눕게는 했어요. 근데 이걸 럭아웃 시킨 건가? 충분했나? 하면은 답은 yes and no. yes는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계속 기대 수준을 낮춰줬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인터뷰도 안 한다. 능력이 있긴 뭐가 있어?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아, 이거 그래서 무대에 나오면 그냥 초장에 끝내버리고 말 거야 했는데 무대에 나타났죠. 정말 나타났죠. 나타났을 때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가 발음 엄청 일부러 못하잖아요. 소수인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했다가 카멜라 해리스라고 딱 소개를 하죠. 악수를 딱 청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남자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데 나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 쳐다보면서 카메라 쳐다보고 시청자 볼 땐 보고 사회자 볼 땐 보고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말할 때는 트럼프를 보고 내가 이 남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줬죠. 그 점에 대해서는 yes. 해리스는 충분히 했다. 그러나 노는 그렇게 트럼프의 스쿨 드라이브로 조금 뭐 풀러놓고 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투표를 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파 사람들에게 본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쭉 해야지 되겠죠? 지금 보면은요. 성별 차이는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나중에 보면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투표한 사람. 남자보다. 그리고 여자가 요즘 교육 수준이 더 높잖아요. 그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뭐 원래도 민주당이지만 해리스가 들어온 뒤로는 해리스의 인종 때문에 많이 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니 자마이카가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 다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90% 정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자마이카 인구, 해리스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백인 여성들이 지금 해리스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 민주당은요, 1964년 이후에 한 번도 백인들의 지지율 과반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공화당이 뭐 50 몇 퍼센트 받고 민주당이 40 몇 퍼센트 받고 뭐 이런 정도라고 볼까요? 흑인과 히스패닉 남자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쪽에 많이 가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 봐야지 되는 그룹이 결혼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 한 그룹으로 보고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한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2020년도를 보면은 결혼한 여성은 트럼프 지지를 더 많이 했거든요. 이건 예전에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프렌드가 있는 여성도 보이프렌드 말을 듣고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엔 상황이 바뀌었죠. 뭐 낙태 문제도 있고 또 트럼프를 겪어봤으니까 심지어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20년도에 결혼한 여성은 아직도 작은 차이로 트럼프를 조금 더 많이 지지했지만 이번에 그것을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주도 이제 토스업주로 이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가 팽팽한 주로 전에는 조지아는 약간 트럼프가 강하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당연히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많이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두 개 주가 다 흔들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몇 개 안 나왔습니다. 토론 이후에. 토론 이제 이후에 카밀라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트럼프보다 앞서간다 하는 내용들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가 딕 체니가 해리스를 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딕 체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해리스 하나 트럼프 하나 해리스 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고 딕 체니조차 그렇다면 하고 그렇지만 스위프트는요. 이제 새로운 인물이고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팬층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너무 어린 아이를 테일러 스위프트에 혼자 보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모가 딸이 또 2명이면 더해요. 아들이 2명이면 더해요. 같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린 사람들이 그게 지금 올해 한 번 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뭐 몇 살 때부터 지금 18살 때 컨설트에 갔는데 지금은 21살이고 이런 부모들 가운데서 공화당 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요. 예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비선거라는 것은 각 당의 넘버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당이 같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본선이죠. 본선이지만 다르죠. 해리스는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의 우상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공부하고 토론도 보니까 해리스예요. 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팍스의 여론조사에 보면요. 2023년도 10월 달에 한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호감도가 68%,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공화당도 43%나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55%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비호감은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23년 10월 달에 팍스에서 조사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G세대, 이제 막 투표하고 투표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한 번 했다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또 여성의 권리 같은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트럼프가 뭐 내가 트럼프를 뭐 지지했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왜 테일러 스위프트를 전혀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그 가사,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자신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서
그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가사가 좋아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가사에 미닝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다듬고 그리고 뭐 멋지게 뭐 그 활보하는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70년대 마이클 잭슨요. 그 무대 매너와 그런 거. 마이클 잭슨은 나중에 많이 아팠을 때도 40대 거의 숨져가기 전에도 공연할 때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무대 뉴욕에선가 공연하는 거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춤을 추고 그리고 그것도 마이클 잭슨도 가사를 보면은 빌리 진 그게 이제 다 자신에 대한 루머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자라고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내가 과거에 마이클 잭슨을 지지했었던 것만큼 지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해리스 후보가 처음으로 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그 ABC의 그 액션 뉴스 앵커죠. 이 브라이언 태프가 거기 펜실베니아까지 가서 아주 허름하게 이제 뭐 커튼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새로 전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런 캠페인 하다가 하는 인터뷰가 뻔해요. 아주 뻔한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고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스몰 비즈니스 처음에 오픈할 때 세금 감면 5,000달러 너무 적습니다. 10배 5만 달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기회경제라는 opportunity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집이 너무 부족하고 집 살 때 너무 힘드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2만 5천 달러를 하는 겁니다. 총기 소유와 사용에 대한 한계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토론에서 봐서 압니다. 저 총기 소유자입니다. 나의 러닝메이트 팀 월스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총도 뺏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랬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총을 다 빼앗아 갈 거라니까. No, 나 총기 소지자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정헌법 2차, 그 수정헌법 그 2조를 지지를 하고 합리적인 총기 안전법을 지지를 합니다. 그게 전쟁에서 쓰는 무기 금지하겠다는 거고 신원주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원주의 하는 것은 총기협회에서도 지지합니다.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자, 그런 것. 그리고 무슨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뭐 다른 정책이 있는지 또 뭐 국민이 무엇을 알길 바라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과 구분되는 것은 무슨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이런 것을 의무화 같은 것을 이제 뭐 안 한다고 한다던가 뭐 뉘앙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인터뷰는 테이프된 거고요. 이 사람은 또 트럼프 후보와도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액션 뉴스 4시인데 4시에 하는 앵커 그 브라이언 태프는 트럼프하고도 4월 달에 인터뷰 다 이런 거 녹화합니다. 셔네니티도 뭐 녹화해서 방송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방송 내보내던데요. 뭐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제 오버타임의 세금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버타임을 받는데 세금을 트럼프가 안 해준대, 없애준대. 트럼프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돈에 관한 한 것은 팁에 대해서 세금을 안 붙인다. 또 오버타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붙인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되고 그러므로 의회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민주당은 하원도 해리스 후보가 다시 정체됐다가 토론을 계기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하원도 장악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잠깐 몇 가지 전해드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K 다이어트인가요? D-I-E-T 푸드 다이어트 푸드네요. K 다이어트 푸드 38 공화당은 왜 트럼프를 바꾸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었는데 댓글에 이게 이제 민주당이 나이 많고 이런 이제 바이든을 바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랬더니 유수김 선생님, 유수김 2924 이분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장 올바른 그 정신, 본인의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중도로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고 표현도 무척 우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아하게 아주 그 독설도 잘 뽑으실 것 같은데 독설을 내놓진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공화당은 왜 트럼프를 바꾸지 못하는 건가요? 공화당이 공산당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이분의 평소 말보다는 센 편입니다. 고무줄 재산으로 필요하면 파산하고 필요하면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목매일 수밖에 없는 공산당 체제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크게 성장할 공산당을 기대해봐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전에는 유모가 독서를 이겼다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를 비교하는데 그때도 역시 유수김 선생님 저도 기대할게요. 아마 이분은 가족 중에서 그 공화당도 많다고 하셨고 제가 이제 대강 본 댓글 그게 맞다면 그리고 이제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런 데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요즘에 핀으로 이렇게 댓글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MF since EI9MI 이분 아주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무슨 도깨비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 매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이것을 어느 날 것인가 제가 한번 그것부터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핀으로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좀 나와주세요. 아, 네. 이거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의 맨 앞에 제가 올린 그런 그 기사거든요. 9월 12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기사가 아니라 핀으로 올려놓은 댓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미국 대선을 무슨 도깨비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닌 매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봐야지 됩니다. TV 토론도 어디까지나 대선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의 하나다. 그리고 지금 대선까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 대선은 러스트벨트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부를 좌우하는 소위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노동자 그룹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핵심주에서 연령별 유권자 구성면에서 늘어난 젊은 층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나이 든 층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또 해리스 등장으로 여성들과 일부 공화당으로 쏠렸던 흑인들의 표심도 중요하고요. 게다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후보를 바꾸려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색인종, 이민자 숫자가 늘어나서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누리던 우월적인 지위를 상실할 것 같은 위기감,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를 깜짝 놀랄 만큼 무식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대변해주는 트럼프가 비록 같은 갖은 추한 법적 문제들이 있어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거의 막무가내 맹종하는 수준이죠. 이것이 상당수 백인들 마음속에 은근히 남아있어서 비록 겉으로는 생색을 내지 않지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는 소위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감을 느끼면 이들이 다시 집결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앞서 있었으나 선거 결과가 많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난 그 바이든 대선에서 약간 이런 샤이 트럼프층이 감소되긴 했어도 여전히 이게 막무가내 지지가 남아있다. 그 밖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9월 12일 댓글 핀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의 댓글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토론 후 스핀룸에 가서 진행자 3대1로 해서 자신이 잘했다고 자화자찬 헛소리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일까 하고 1. 방송사 진행자들 토론 질문 첫 번째 해리스에게 불리하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경제 문제로 해서 해리스가 답을 제대로 못했다면 전체 토론을 망칠 수도 있게 했겠죠. 넘버 2.
방송 진행 룰을 어기고 트럼프가 마이크를 꺼도 말하고 진행자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시간을 어기고 떠들어도 해리스보다 5분이나 더 말할 수 있게 마이크를 켜준 진행자들이 트럼프를 더 배려한 거죠. 3. 트럼프가 자기 할 말만 길게 해서 시간 초과로 마이크를 꺼도 계속 말해 결국 진행자들이 마이크를 켜줘서 전체 토론 시간 쫓기는 진행자가 해리스에게 추가 반박할 시간은 안 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바빴죠. 넘버 4. 입만 열면 거짓말, 음모론인 트럼프의 거짓말 개수가 해리스에 비해 2배 이상 엄청 많으니 그 많은 트럼프 거짓말 중 찐 거짓말 겨우 몇 개만 팩트 체크해 줬는데 IT 사람들이 애완견 먹는 황당한 이야기. 이걸 정정 안 해줄 수 있나요? 트럼프 자신이 온갖 거짓말과 비매너로 토론을 개판 쳐놓고도 승복 못하게 뻔뻔하게 스핀론 기자들에게 달려가서 방송사 진행자들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토론 진행해서 3대1로 했기에 자신이 잘했다고 자화자찬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셨는데요. 이분은 user mu5hgabd6n 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깊은 소양과 지식과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자, 어떡하죠? 저 팩트 체크를 이번에 해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야 돼요. 몇 개 해보겠습니다. ABC의 진행자들이 베테랑 저널리스트 데이빗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한 그런 거짓,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한 거짓, 완전 거짓, 부분 거짓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완전 거짓이 엄청 많고요.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낙태,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계속 무슨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무슨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 아니고요. 버지니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살해를 하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버지니아의 랄프 노섬 주지사가 2019년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드문 그런 케이스, 이미 다 임신 후반기인데 그런 때 이제 아이를 그냥 편안하게 엄마 배 안에서 해주고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출산을 했을 때 가족이 원하면 그걸 이제 출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산모와 함께 결정을 하도록, 이거 마음대로 그 주지사가 무슨 중범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태어나서 살아있는 아이를 살해한다는 것, 살아있는 아이를 살해한다고 했거든요. 완전한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법학자, 모든 민주당원, 모든 공화당원,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 낙태를 주정부가 결정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가 주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주정부가 지금 계속 낙태 금지를 내놓는 거, 이걸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낙태가 이런 이슈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토론 보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도 했고요. 수백만 명이 매달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 때 2,1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이죠. 도주한 사람까지 글쎄 합치면 1,100만 명, 1,160만 명 정도를 딱 국경 수비대가 마주쳤다고 할까요? 그리고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2번 마주치면 이걸 케이스로 칩니다. 이게 최대가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마주쳤다고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입국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토안보부가 얘기하기를 400만 명 정도가 380만 명 정도예요. 미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기다리도록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는 2,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록을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거 다 false, 거짓이고요. 범죄가 미국에서 늘어나서 천정을 뚫을 지경이다. 이것은 2024년도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연방 법무부에서 하는 것, 어디에서 하는 것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연방 법무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피해자의 그 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연방 수사국은 전체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연방 수사국의 범죄에 따르면
절도범죄, 무슨 뭐 현대자동차를 훔쳐간다 이런 건 늘어났는데 동시에 폭력범죄는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팩트체크를 잠깐 했잖아요. ABC의 그 진행자들이 이것과 낙태와 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고양이 개 이사 그 밖에도 너무 많죠. 2020년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제 딱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판사가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난 진 게 아니야. 이거 기술적으로 보지도 않았다니까? 아니죠. 여러 이유로 소송에서 실패했거나 소송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소송그 표준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에 미달해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조차 없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서류에 실수가 있어서 많은 케이스는 혐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판사들이 다 아니 그거 본인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가 본인이 판사를 얼마나 많이 지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보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지 나는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뻔한 거짓말인데 해리스는 네타냐후를 만나지조차 않았어. 그렇게 네타냐후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티 가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7월 24일이었어요.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 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고 바이든 사퇴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의회에 와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해리스가 안 갔죠. 물론 원래 있었던 일정을 취소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본인이 맡았던 뭐가 있었어요. 그날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거길 갔고 또 불편한 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본인이 후보가 돼야지 되는데 뭐 하마스 이스라엘 관계 등등 해서 그런데 트럼프는 만나지조차 않았고 만났습니다. 그 기조연설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당 연설을 하고 다음 날 만났죠. 그래서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바이든하고도 만나고 해리스하고도 만나고 그런데 이거는 좀 죄질이 나쁜 거짓말입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 해리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뭐 해리스보다 본인을 먼저 만나자고 했던가요? 아니면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같은 날 만나자고 했던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해리스가 금요일 날 만나고 바이든이 목요일인가 만나고 트럼프는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플로리다로 가서 말하려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말하려고 플로리다 가려고 했겠죠. 아들을 뭐 생일이었다고 하던가요? 마이애미에 살잖아요. 이 전쟁 중에도. 벤자민 네타냐후의 아들은.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몰라요. 나 먼저 만나자 안 돼. 같은 날 만나자 안 돼. 할 수 없이 토요일. 해놓고도 해리스는 네타냐후를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 기금에 대해서 해리스는 경찰 기금을 다 삭감하려는 사람이다. 이것도 대부분 가짜입니다. 2020년도에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미네소타주에서 미니아폴리스에서 목졸림을 당해서 살해한 뒤에 어떠한 그 인터뷰 같은 곳에서 경찰 기금 삭감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안전에 있어서 꼭 거리에 경찰만 많다고 이게 되는가? 예방도 있어야지 되고 커뮤니티 차원의 어떤 화학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고 해서 경찰 기금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산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당시에 경찰 기금을 역시 경찰이 일하는 것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뭐 학교 쪽으로나 커뮤니티 교육 쪽으로 돌리고 그랬었죠. 그랬지 경찰국을 없애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의 기금 없앤다라는 말을 경찰 없앤다는 말도 아니고 경찰 기금 없앤다는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스몰 비즈니스 안전을 위해서나 이렇게 조금 대처한다 하는 것을 2020년 6월 인터뷰군요. 라디오 인터뷰 배우 닉 캐논과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만 많으면 모든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안전에 대한 어떤 혼돈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 해봤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내가 지켰다. 이게 말이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대통령 때 내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없애려고 거기에 보조금, 지원금을 삭감하고 뭐 광고도 해야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광고도 안 하고 해서 트럼프 시대의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 가입자들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다가 바이든 시대에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다시는 이거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후보도 이게 모순이죠. 본인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고 계획에 대한 개념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없앨 것이라면서 본인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지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리스의 false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기록 2020년 14.4%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팬데믹 때의 특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그 2020년 12월 달에는 6.4%로 내려갔죠. 선거 직후에. 그리하여 2021년 1월부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땐 6.4%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으로 보면 높긴 하지만 그렇게 대공황 이후의 최고 기록 14.8%를 계속 유지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면 일반 사람들이 한 4,000달러 정도 손해본다. 이 얘기가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것보단 약간 적게, 4,000달러보다는 적게 계산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역 적자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역사상 최고다. 이게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겁니다. 2020년 트럼프 시절에 6,540억 달러 적자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때 뭐 4년 다 합치면 이거보다 조금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든 해리스 때는 이것보다 적자가 더 많았었죠. 첫 3년 동안 무역 적자가 트럼프 최악일 때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해리스 말이 틀렸고, 그러나 그 앞에 뭐 실업률이나 뭐 이런 관세 이런 것은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죠. 오일 생산이 바이든 아래 최고 기록이다. 이건 반쪽의 진실입니다. 그 기록이 맞기는 맞아요. 지금 원유 생산이 어느 나라보다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고요. 러시아보다 많습니다. 하루에 1,300만 배럴을 생산을 해내는데, 그런데 트럼프나 오바마 시절이요. 연간 증가율을 보면 자신들 그 시대에 지금 해리스 바이든 시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낙태를 여기가 공화당이나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금지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리스가 얘기한 건 이들은 전국적으로 임신도 모니터하고 낙태도 모니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너무 나간 겁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2025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사망률 보고 같은 것을 지금 시스템이 조금 부적절한데 이걸 이제 좀 제대로 해서 질병통제국에 낙태 건수를 뭐 보고를 해야지 된다. 아니면 뭐 연방 기금을 안 준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임신을 모니터하고 낙태를 모니터한다. 이걸 이제 뭐 말을 해석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달에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일부 주에서는 불법 낙태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요. 1, 2분 안에 여러분들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그 나의 아저씨 이후에는 조금 좋게 들리죠. 우리는 해방하면 그 해방 전에 괴로움 이런 걸 많이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해방, 나의 해방일지. 아, 그게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나의 해방일지하고 나의 아저씨가 다른 거죠. 나의 아저씨는 아이유 나오는 거고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이선균 씨 나오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미국 사람이라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가 덜 악한 사람인지, 어느 게 더 약한 악인지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투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뭐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나 아이를 죽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이나 다 죄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다 생명에 반대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 교황이 가족, 어린아이와 엄마 막 젖먹이 아이와 떼어놓는 거, 이런 거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낙태라는 것은 카톨릭 교리, 그 생명 아주 근본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성소수자 이런 것은 굉장히 진보적일 수는 있으나 낙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악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시아 순방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조금 더 축약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고요. 그리고 토론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경제신문 뭐 그냥 당연히 여기 이렇게 유튜브에 찍으시고 거기에 뭐 제목을 만들어 놨던데요. 뭐 아무튼 미국 대선 어쩌고 저쩌고 그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